합시다. 그 통계 아직까지는 할만해? 그러니까 쌤이 지난주에 사실은 통계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워낙 조금밖에 못해서 그러고 보니까 조금 쉬어가는 타임이 있었겠다 맞지? 그렇잖아. 결국은 이제 좀 어쨌든 원래는 한 주 만에 나갈 지도를 거의 2주에 걸쳐서 나갔으니까 아니야? 자, 여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확률 변수와 확률 분모라는 아이디어를 하고 있는데 이제 확률 변수가 사실은 이제 어떤 근본이거든. 확률 변수가 정해지면 이제 확률 변수 사이에 어떤 이제 확률 변수가 정의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률 분모가 정의가 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를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였던 거지. 이때 이제 이산 확률 변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였어. 이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이 있고 그리고 그 값에 대응되는 확률이 정의되면 우리는 걔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불렀단 말이야. 근데 이때 이 값이 이산적이었어. 그래서 이때 이산이라는 말은 이산가족이라고 할 때 그 값과 그 말과 똑같다고 했었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뭔데? 얘도 이제 값을 취하는 건 똑같은데 이 값이 연속적인 거야. 연속적이라는 말은 뭔데? 이산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연수나 정수처럼 뚝뚝 떨어진 값을 가리키거든. 연속적이라는 말은 실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1보다 조금 큰 수가 누구지? 이제 사실은 정확히 특정 지을 수가 없다. 숫자가 전부 다 이어지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수직선을 끊을 수 있어 없어? 끊을 수가 없잖아. 물론 잘라오면 기다리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수직선을 정확히 끊어서 뭐 이수와 이수 사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수 사이에 또 많이 많은 어떤 연속적인 값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연속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옆에 숫자를 선택할 수 없을 때. 괜찮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처럼 이제 그 값에 대응되는 확률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 사실은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의미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항상 0이거든.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범위 사이의 값에 이제 그 확률이 됩니다. 사이의 값에 확률이 됩니다. 연속적인 값은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간이라든지 혹은 뭐 길이라든지 혹은 넓이라든지 이런 등등등등의 값들이 이제 주로 이제 연속적인 이제 확률 변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그 현우 버스 타고 왔어? 네. 버스 타고 오면 현우가 이제 학원 올 때 이제 타고 오는 버스가 배차 간격이 10분이라고 하자. 리얼리 10분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확히 딱 10분마다 무조건 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현우가 딱 나왔어. 그럼 정확히 5분 기다릴 확률은 얼마일까? 0이에요. 딱 그 시점에 정확히 올 확률은 사실은 0인 거야. 이제 왜냐하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해줄까?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이라고 하자. 우리는 0부터 10 사이에서만 보겠다는 얘기야. 왜? 10분보다 더 많이 기다릴 확률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극단적으로 단순화된 이야기를 할 거거든. 버스는 무조건 0분부터 10분 사이 무조건 와. 이렇게 이걸 가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 각각의 시각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은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거야. 이런 걸 전제로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0분부터 10분 사이에 올 확률은 그냥 1인 거지. 그리고 이제 정확한 특정 시간에 올 확률은 길이분의 길이라서 0이야. 그러니까 5분이라는 시각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게 되면 0부터 10분까지 전체 10이라는 길이분의 5분에 도착할 확률이야. 5분의 길이는 얼마지? 0이야. 0. 그러니까 5분이라는 점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수학에서 점은 길이를 가지지 않아. 길이는 선분은 넓이를 가지지 않아.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0분부터 5분 사이에 도착할 확률은 얼마야? 전체 길이 10분의 길이 5라고 해서 2분의 1이라고 계산한다. 그럼 정확히 5분이라는 포인트에 도착할 확률은 10분의 0인 거야. 그래서 확률이 0인 거야. 괜찮니? 그래서 특정한 값의 확률이 대응되긴 하지만 0이니까 의미는 없다. 전부 0인데. 그래서 범위 사이의 값의 확률이 대응될 때
우리는 걔를 이제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유현이 잘 이해하고 있어?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떤 실제적인 예를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유림이 당구장 가봤다고 했지? 저요? 응. 아니, 쌤도 가봤어. 뭔 상관이야? 다혜도 가봤지? 당구장은 안 가봤어? 최근 너는? 왜 얘한테 소리가 안 있고? 뭔 상관이야? 저 어쨌든 너는? 볼링장 안에 있는 건 쳐봤는데 당구장을 가본 적은 없어. 현우는? 한 번도 안 가봤어? 한 번 가봤어? 쌤은 고등학교 때는 안 갔어. 쌤은 고등학교 때는 가면 이제 노는 친구들 있잖아. 그것도 조금 노는 게 아니라 세게 노는 친구 있어. 쌤 때는 당구장 딱 가잖아. 그러면 공기가 하얘. 담배도 굉장히 꽉 차 있어. 진짜 풀로 꽉 차 있어. 그래서 약간 거의 뭐 이렇게 탐험하는 느낌이었어. 이게 거의 그 수준이라서. 물론 이제 그러니까 밖에서 봤어. 고등학교 때는 쌤이 약간 노은색이라서 뭐 그랬었습니다. 뭐 이 자식아. 자, 여튼 합시다. 어쨌든 이제 당구장에 가면 이제 다트가 있어. 다트가 있어서 물론 이제 모든 당구장 아닌데 거의 다 있더라고. 쌤이 가는 모든 곳에 다 있었어. 다트가 있어서 여기 중심으로부터 여기 이쪽 이 끝까지의 거리가 10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괜찮지. 근데 이게 비상식적인 다트라서 아주 스페셜한 다트야. 내가 다트를 던지면 어떻게 던지든지 간에 이 원판에 꽂혀. 오케이. 그리고 이 원판이 임의의 점에 이제 다트가 꽂힐 가능성이 전부 다 같은 거야. 괜찮지? 아주 특수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다트가 꽂힌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x라고 하지. 그럼 이 x가 취하는 값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 이상 10 이하가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그 값은 연속적이다. 따라서 얘는 연속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최소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잘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p x는 5를 구하래. 현아야, 잘 이해했어? 이번에는 얼마야? 2분의 1 때릴까? 자, 이건 0이지요. 왜냐하면 전체 넓이 100파이분에 x가 5일 확률은 이게 반지름 5짜리 원을 그리게 되면 삐꾼데 어쨌든 이 선의 그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근데 선은 넓이를 가진다고 가지지 않는다고? 넓이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자가 0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값을 취할 확률은 0입니다. 괜찮아? 이건 약속에 가깝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얘를 다시 x가 0 이상 5 이하의 확률. 이러면 어떡해? 근데 2분의 1은 어디서 나오지? 뭐 x는 0과 5 사이. 이건 얼마야? 100파이분에 25파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확률이 이제 4분의 1이 됩니다. 여기가 괜찮니?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연속 확률 이제 분포, 이제 이 취하는 값과 확률 사이 대응관계가 확률 분포니까 분포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확률이 대응되려면 몇 개의 값이 필요한 거야? 2개의 값이 필요한 거야. 2개. 경계값이 2개.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는 2개의 경계가 필요해. 2개의 경계가 있어야지만 그에 대한 확률을 이야기할 수 있어.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 중에 인풋이 2개인 연산이 뭐지? 사실은 정적분이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함수를 생각하잖아. 어떤 50분의 1 x라는 함수를 생각하게 되면 이 함수를 이제 0에서 5까지 정적분하게 되면 100분의 1 x제곱이 되고 0에서 5까지가 될 테니까 얘는 이제 100분의 25가 되어서 4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특별한 함수 50분의 1x를 찾아냈더니 이 함수를 0부터 5까지 정적분한 결과가 그에 대응되는 확률이 나오더라. 확률 변수 x의 값이 0 이상 5 이하의 값을 취할 확률이 만들어지더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함수를 특별히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에서 확률 질량 함수에 대응되는 개념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근데 지금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떤 맥락이 있게 주어진 거야, 맥락이 없이 주어진 거야?
맥락이 없이 주어진 거야, 맞지? 쌤이 그냥 갑자기 fx가 50분의 1x인데 어쩌고저쩌고 그냥 시작해버렸잖아, 맞지? 사실 우리가 원래는 이제 누적 분포 함수라는 게 있고 이걸 통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유도하는 거거든. 근데 교육 과정에서 누적 분포 함수라는 것을 다루지 않기로 했어.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가 유도가 될 수 있어? 얘가 있어, 얘가 나온다며. 얘를 안 가르치겠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얘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겠다, 안 가르쳐 주겠다? 안 가르쳐 주겠다. 오케이? 이걸 유도하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다른 설명도 있거든. 그 다른 설명이 이제 강의로 바로 다음 페이지인가 어쨌든 있는데 그것도 예전 교과서에 있었는데 그것도 없애버렸어. 굳이 그거 몰라도 된다. 왜? 우리가 지금 통계를 배울 때 통계에서 우리가 증명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들이 엄청 많거든. 그것 중에 한두 개 추가되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통계가 뭔 말인지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거기 힘빼지 말고 그냥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데 좀 주의를 기울이자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가 취하는 값이 이제 a부터 b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1대 함수 이제 y는 fx가 주어지기를 이 친구의 정렬이 이제 a부터 이제 b까지 이거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겠다. 오케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겠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의역 내에서 모든 함수 값이 0이다. 두 번째,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가 1. 세 번째, p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값을 취할 확률이 이제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정적분과 같아요. 이걸 만족하는 특별한 함수를 우리는 이제 이때 fx를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겠다. 다시 조건이 몇 가지라고? 세 가지라고.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우리가 뭘 알아야 되지? 이걸 풀려면 적분을 알아야 되잖아, 맞지? 비합리적이지. 왜냐면 이건 1학기 과정이고 적분은 2학기 때 배우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쌤이 그냥 귀찮아서 저렇게 쓴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얘를 교과서에서는 x는 a 직선, x는 b 직선, y는 fx 그리고 x축에 의해서 둘러싸인 넓이라고 한 땀 한 땀 다 써줘. 넓이. 괜찮아? 그리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확률도 x는 알파, x는 베타, 그리고 y는 fx, 그리고 x축에 의해서 둘러싸인 넓이라고 다 한 땀 한 땀 이야기를 해줘. 다 해줘. 오케이? 다만 이 말이 뭔 말이야? 사실 이 정적분이잖아. 이 말이 뭔 말이야? 이 정적분이잖아, 맞지? 오케이? 아 그러니까 결국은 쌤이 쓴 게 맞긴 한데 이제 교육과정상 순서가 꼬여가지고 정적분 없이 사실은 이제 보통은 서술을 해준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정적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맞지? 그럼 쌤이 편하게 해도 괜찮은 거지. 약간의 편의를 가져와야지. 유림이도 뭔 말인지 다 알잖아, 맞지? 그냥 이제 기호를 그렇게 쓰는 거 실제로 계산을 안 해. 실제로 어차피 계산을 안 시킬 거야. 왜냐면 이건 모든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분 써서 이득이 0이야.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아니고 그냥 없어. 이렇게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그럼 결국 이 말의 의미가 뭔데?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친구는 이런 함수구나. 넓이가 확률인 함수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앞 개념을 알아야 이걸 할 수 있는데 이걸 가르친다고 안 가르친다고? 안 가르친다고 했잖아, 맞지? 우리한테 이걸 구하라고 시켜 안 시켜? 아니고 못 시키는 거야. 왜? 얘를 가르쳐야 얘를 할 수 있는데. 오케이? 그럼 뭘 시키냐면 그냥 미정계수 결정시켜.
그냥 식 다 주고 그래서 미정계수 이제 한두 개 준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해서 미정계수 결정시킨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 fx가 ax야. 그리고 x는 0부터 10까지. 얘가 확률 밀도 함수래. 그때 a가 얼마 이렇게 묻는 거야. 식을 주고 이거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한 a의 값을 정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고 a가 0이 이렇게 있을 건데 우리는 항상 논하는 범위에서만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 0부터 14만 관심을 가질 거야. 그러면 이걸 만족하려면 일단 이걸 만족해야 되잖아. 그럼 기울기는 무조건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양수여야 되겠지 않지? 그래서 y는 ax가 이렇게 그릴 거야. 그러니까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 있다고 치면 0부터 10까지의 넓이가 1이어야 된다. 그럼 요점의 좌표가 10,10a가 될 거고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a가 될 거라서 얘가 1이 되려면 a가 50분의 1이 되네. 이렇게 풀라고 낸다고. 지금 우리 적분 썼어? 아니 안 썼잖아. 그냥 삼각형 넓이, 사대꼴 넓이, 직사각형 넓이 이런 것만 나와.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적분하는 것보다 그냥 계산하는 게 더 빨라. 자, 그 다음에 이때 p 2분의 5 x 10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근데 확률 함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가 큰 거지. 이게 그냥 알파야 오베 그런 거 어쨌든 거의 처음부터 마지막이야. 넓이고 확률은 소가 확률 일도 함수야. 그러니까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5부터 10까지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뭐 얼마지? 4분의 3? 맞지? 왜냐하면 얘를 이렇게 쪼개게 되면 이 삼각형 전부 다 합동이잖아, 맞지? 그래서 전체 넓이가 1이었으므로 이 넓이는 4분의 3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서로 잘 이해하고 있어? 리얼리? 오케이. 자, 그러면 54페이지에 처음에 여기서 했던 이유가 이제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방금 했던 얘기들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참고로 보게 되면 특정 값을 가질 확률 항상 0이라고 했잖아, 맞지? 연속에서는. 그래서 경계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 확률은 항상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넓이가 확률이 되는 특별한 함수래. 이렇게. 그래서 고교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미정계수 결정 또는 넓이 계산을 통한 확률 계산이지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론 학교에서 담임쌤이 가르쳐주고 내겠다고 하면 말리지 않겠는데 가르치기 너무 귀찮을 겁니다. 교과서에서 아예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없어 그냥. 이런 것 자체가 교과서에 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가 우리한테 요구되는 전부라고 생각하십시오.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그 56페이지가 그 예전 교과서에 있던 이제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넓이가 확률이 되는 특별한 함수가 정의될 수 있다는 거를 이산에서 연속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서 다 삭제돼서 이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다음에 너희랑 진도를 나갈 때 혹시 시간이 되면 그때 이제 다룰 생각은 있는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죠 일단은. 그러면 참 그 개념 원리에는 143페이지에 이거와 똑같은 설명이 나와 있어서 혹시 궁금하면 읽어봐도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정적분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건 어차피 우리는 1학기 때 이걸 수업하기 때문에 애초에 다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5쪽 보게 되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모든 실수의 값을 갖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을 고르래. 그럼 뭐 하라는 얘기지 저거는? 이걸 만족하는지를 보라는 얘기야. 네, 거기서 이제 확률의 값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주로 이거 두 개를 만족하는지 보라는 얘기입니다. 즉 정의형 내에서 함수값이 0 이상인지, 두 번째는 정의형 내에서 이제 정적분의 값이 1인지, 다시 말해서
그 구간 내에서의 넓이가 1인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귿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정면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1 넣으면 여기 좌표가 1,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2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되어서 얼마가? 넓이가 2가 되어버리잖아. 맞지? 그럼 얘는 확률 밀도함수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넓이는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죠. 319번, 320번은 그냥 그거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잘 이해하고 있어? 사실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려울 수 있는 얘기들을 교육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삭제해버렸거든. 이게 확통이 이제 무거 과목이었던 기간 동안 복잡한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14번 봅시다. fx가 정의되어 있다. k 곱하기 3x 더하기 1. 네, 정력은 0부터 2 사이. 자, 그러면 우리가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친구는 k가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겠거든요. 왜냐하면 0부터 2 사이에서 함수값이 0 이상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점 좌표를 구하게 되면 0,k가 되는 거고요. 요점 좌표를 구하게 되면 2,7k가 됩니다. 이 넓이가 1이 되어야 얘가 확률 밀도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넓이를 구해보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k 7k니까 8k가 되겠죠. 얘가 1이 되니까 k는 아이쿠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괜찮니? 오케이. 자, 다음 15번 봅시다. 15번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있을 거고 fx는 kx가 있고 그 다음에 그 k 곱하기 2-x가 1과 2 사이에서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여기는 지워야 되거든요. 여기에 주어진 그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거든.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1,2가 될 겁니다. 1,k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친구 확률 밀도함수가 되기 위해서 이 친구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밑변의 길이가 2가 되고 높이가 k가 되니까 전체 넓이는 k가 되겠군요. 얘가 얼마가 된다고? 1이어야 된다. 따라서 k 값이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때 문제에서 구하는 게 0부터 2분의 1까지 확률을 구하래. 여기 2분의 1하고 자르게 되면 요 넓이 구하라는 게 넓이. 줄기가 1이니까 요 길이가 2분의 1, 요 길이가 2분의 1,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하게 되면 저 넓이가 8분의 1이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도 괜찮지. 이렇게 하면 이거 넓이 같고 전체 넓이가 2분의 1이니까 정확한 넓이는 8분의 1이라고 풀어도 괜찮습니다. 괜찮니? 자, 일단 328번을 읽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x의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위에 그린 것 같을 때 첫 번째 조건은 p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을 뺐더니 4분의 1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확률을 이제 뭐라고 할까? t라고 잡고 알파라고 잡읍시다. 알파라고 잡고 이 확률을 그러면 1 빼기 알파라고 잡을 수 있을 거거든. x가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알파가 되는 거고 x가 b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1 빼기 알파가 되니까 요걸 정리하게 되면 이제 2알파가 4분의 5가 되고 따라서 이제 알파가 8분의 5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이 넓이가 이 확률이 8분의 5, 이 확률이 이제 8분의 3이야. 결국 이 넓이가 8분의 5고 이 넓이가 8분의 3이다는 얘기거든. 괜찮지?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지금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넓이의 b가 밑변의 길이의 b지. 따라서 이 길이가 5k가 되고
요 길이가 3K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괜찮니? 그럼 B는 몇 K? 5K가 되고 C는 8K라고 쓸 수 있겠지. 어? B랑 C랑 문제 반대로 그래? 아, 예. 고쳐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쓸 수 있냐면 어차피 전체 넓이가 1이잖아. 2분의 1 곱하기 8K 곱하기 C가 1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C가 4K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4K분의 1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어진 정보가 뭐냐면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2분의 1이 돼. 여기가 루트 5가 되겠지. 왜냐면 이게 확률이 8분의 5니까 이제 얘가 절반보다 크잖아. 그래서 루트 5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이 친구는 지금 기울기가 5K분의 4K분의 1이라서 Y는 20K 제곱분의 1X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결국은 요 점의 좌표가 루트 5, 20K 제곱분의 루트 5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안 괜찮지? 이거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뭐 kx꼴로 표현될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요점 좌표가 5k, 4k분의 1이야. 그럼 기울기가 뭐야? 5k분의 4k분의 1이 되어서 기울기가 20k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그리고 나서 좌표 대입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아?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5가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이제 지우고 그럼 k 제곱이 4분의 1이 되네. 그래서 k가 2분의 1이 돼. k 값 정해졌으니까 k 대입하면 a, b, c 다 구해지겠지. 괜찮니? 뭐 쌤이 조금 더 고민하면 사실은 더 이쁜 계산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엄청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계산 열심히 하면 되고요. 우리 뭐 궁금한 거 있어? 자, 그 다음에 자, 329번 봅시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번에는 점이 여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랍니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조건에서 f-x가 fx 이거는 y축 대칭 우함수지. y축 대칭 우함수.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게 되면 이제 2분의 3부터 2까지의 확률이랑 5배의 0부터 2분의 3까지의 확률이랑 똑같대.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 확률 밀도함수는 뭐 하나 함수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확률이랑 넓이 같다가 제일 중요해. 결국은 이 말은 이 친구 넓이가 이 친구 넓이 5배가 같다야. 오케이?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뭐 이렇게 그리게 되면 y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적당히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2분의 3, 여기가 2분의 3이 될 테니까 지금 이 말의 의미는 이 넓이를 알파라고 하면 이 넓이는 y축 대칭이라서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야. 왜? 이 넓이가 정확히 절반이 될 거라서. 괜찮지? 한번 잘 이해하고 있지? 못 때려보니까 다시. 어쨌든 여기가 이제 2분의 1 빼기 알파가 되고 여기 넓이가 이제 알파가 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5배의 알파가 얘랑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알파는 얼마? 알파는 1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괜찮니? 괜찮. 요 넓이가 12분의 1이래. 그럼 당연히 이렇게 대칭일 테니까 요 넓이도 12분의 1이 되겠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까지의 확률을 말해. 12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혹은 12분의 1이 2배라서 답은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냥 약간 그래프의 어떤 비화적 특징을 주고 확률 계산을 넓이 계산으로 해서 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쌤이 그래프 이렇게 그렸는데 어떻게 그리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요구하는 문제는 식을 줄 겁니다. 오케이? 그냥 적당히 특징 잡고 보기 좋게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괜찮아? 너는 질문 있어? 왜 이렇게 질문 있는 표정이야? 쌤이 이 표정을 잘 못 본 건가? 보자. 어쨌든 다행히 잘 이해하고 있어. 표현을 잘 이해하고 있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좀 빨리 쉬게 됐는데 어쨌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정신 수업 하겠습니다.